안녕하세요. 오후 4시 지식계산을 찾아 동서남북 어디든지 달려가는 특허청의 박성욱 심사관입니다. 구독자 여러분, 저희 특허청에서 부정경쟁 행위 조사 제도가 시행된 지 벌써 올해로 4년째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자, 그래서 오늘은 그간 어떤 부정경쟁 행위들이 신고되었는지 유형별로 좀 알아보고, 그 다음에 조사 제도를 통해 어떤 성과를 거두었는지 확인하고 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또 오늘의 게스트 한 분을 모시고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산업재산조사과의 이미옥 서희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그럼 먼저 부정경쟁 행위가 뭔지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조금 알기 쉽게 설명을 하면서 시작을 해봅시다.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도요, 공정위는 잘 아실 거예요. 공정위 같은 경우에는 사업자 간의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서 구조적인 면들에 좀 집중해서 규율을 한다라고 하면요, 반면에 부정경쟁 행위는 경쟁업자들 간의 부당한 경쟁을 규율하는데 초점을 맞추어서 규율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런 부정경쟁 행위의 또 유형들이 다양하다고 하셨는데 어떠한 유형들이 있는지 또 한번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4가지 정도로 크게 나눠서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다른 사람이 아주 유명한 상표나 서비스표 이런 것들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 그리고 두 번째는 상품의 품질 등을 오인할 수 있는 행위. 요즘엔 이제 아주 다양한 종류의 상품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상품의 형태를 모방하는 행위.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참신하다 할까요? 그런 아이디어를 임의로 뺏겨 쓰는 행위. 이렇게 크게 4가지로 구분해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먼저 상표를 뺏기거나 혼란을 주는 행위에는 어떤 사례들이 있는지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불로 막걸리라는 상표를 임의로 사용한 사례를 말씀드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셔도 아시겠지만 호칭이 동일합니다. 그리고 불로라는 막걸리는요, 일정 지역에서는 널리 알려진 상표인데 이걸 임의로 사용한 사례죠. 그럼 이게 이제 부정경쟁 행위에도 저촉이 되지만, 만약에 상표 등록이 났으면 불로 막걸리가 상표 등록이 났으면 상표권도 침해가 될 수 있겠네요. 상표법에 위반된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등록 상표만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부정경쟁 방지법은요, 등록이든 미등록이든 구분하지 않고 보호할 수 있는데, 다만 부정경쟁 방지법에 따르면 유명한 상표여야 된다. 요즘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다른 사례는 또 없을까요? 원산지나 가공지나 또는 품질을 오인시키는 행위, 이런 것들을 위반한 사례를 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중국산 수인데도 불구하고 이분은 상품 포장지에다 안동 신토부리 이런 식으로 쓰셔서 본인이 실제로 생산한 생산지와 전혀 다른 표기를 한 거죠. 또 어떤 게 있냐면 초당두부, 화성에서 생산했음에도 불구하고 두부 포장지에다가 강릉 초당두부라고 썼죠. 자, 다음에는 그러면은 상품의 형태를 또 모방하는 그런 또 행위가 또 있다고 하는데, 그거에 대한 사례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마가레트라고 여러분 아마 잘 아실 거예요. 근데 이거를 다른 이제 타인이 똑같이 거의 비슷하게는 뺏겼는데요. 보통 상품이라고 하면 지금 말씀드린 또 과자 자체가 상품이에요. 근데 이제 포장지라는 것들은 보통 상품이랑 같이 하나의 물건으로서 취급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사실 과자를 뜯어보려면 포장지 자체를 뜯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이렇게 하는 경우에 이 포장지도 상품의 형태다. 그래서 보호 대상이 된다. 이런 걸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내용물이 예를 들어서 뭐 다르다 할지라도 포장이나 외관상에 보여지는 모습이 유사하다면은 그것도 또 상품 자체로서의 모방과 동일시된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그다음에 또 무슨 화장품 쪽에도 무슨 사례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화장품 용액을 담는 용기에 관한 건데요. 조금 특징이 있는 건 화장품의 성분 표시를 하나의 특징적인 어떤 걸로 전면에 내세웠어요. 근데 요것들 다른 회사가 이제 임의로 뺏겼죠. 이런 것들도 상품 형태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패키징되어 판매되는 제품들은 그 상품의 형태까지도 다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라고. 자, 그럼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하신 아이디어 탈취, 그 행위에 대해서도 한번 좀 설명을 해주시죠. 아이디어 탈취행위라는 건요, 가장 최근에 도입된 부정경쟁의 유형 중에 하나입니다. 거래 과정에서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참신한 생각 같은 것들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보통 영업상의 정보라든가 기술상의 정보, 이런 것들을 내가 준 목적은 A라 그러면 이 A 목적이 아니라 B 목적으로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이런 거를 규율하는 행위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사실 같은 콘티 같은 거는 내용 있는 그대로
그 콘티를 짠 건데 그것도 문제가 되는 겁니까? 요 사례를 좀 말씀을 드려보면요. 네네. 콘티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제품 네이밍, 신제품을 출시하면서 네이밍을 부탁했는데 당사자 간에는 납품 계약이 돼 있었어요. 예, 그런데 이제 납품을 준 피고가 납품 요구에 따라서 원고로부터 납품의 어떤 결과물인 신제품의 명칭 그리고 콘티를 다 받았어요. 네네네. 그러면 이제 납품 대가를 지급해야 되는데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임의로 동영상을 내보내고 한 거죠. 자, 그렇다면은 부정경쟁방지법이 개정되고 지난 4년 동안 우리 그 부정경쟁 행위 행정조사는 얼마나 이루어졌는지 그것도 좀 궁금해집니다. 저희가 조사 시작한 이래로 한 3년 반 정도 시간이 흘렀는데요. 네. 지금까지 한 300건 이상 신고됐고 지난 4월 기준으로 처리한 것만 해도 한 250건이 넘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고하시는 분들은요, 대부분 경제적 약자라고 할 수 있는 개인이나 중소기업이 한 78% 이렇게 좀 많기도 합니다. 추가로 또 제가 또 한 말씀 드리면은 이런 추세에 힘입어서 저희 특허청이 또 발 빠르게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대한 어떤 기본 계획을 또 수립하고 또 추진단을 또 출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기술, 영업비밀 유출 차단, 그리고 데이터 무단 사용 등의 어떤 새로운 유형의 어떤 그 부정경쟁 행위를 건절하기 위해서 국가적인 보험 차원에서 아마 그 종합적인 또 계획을 또 수립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모쪼록 더 많은 노력의 결실들이 든든하게 보호받게 되기를 또 기대해 봅니다. 자, 서기관님 오늘 좀 어려운 그림을 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미처 못다한 말씀이나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업을 하시면서 말씀드렸던 것 같은 부정경쟁 행위 때문에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인터넷 포털 검색창에 부정경쟁 행위 신고라고 치시면 저희 신고센터가 나옵니다. 보다 공정하고 신속한 조사를 통해서 어려움에 처한 중소상공인들을 도와줄 수 있으니까 꼭 신고 많이 해주시라 이런 말씀 드리고 싶네요. 대한민국의 지식재산 보호 수준이 철옹성이 되는 그날까지 저희 내시의 특허청도 열심히 응원하고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독자 여러분,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재밌고 더 유익한 얘기를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